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크, 그러니까 방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전자의 운동 속도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파센의 커브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아크 방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초적인 것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전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방전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글로우 방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방전. 이게 이제 두 번째쯤 되겠고, 세 번째는 아크 방전. 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글로우 방전에 대해서 먼저 보면은 대기압보다, 우리가 파센의 커브에서 공부했듯이 우리가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에서 제한된 전자들, 그러니까 전자들이, 전류가 무한히 흐를 수 있는 전류원이 아니고 아주 제한된 전자들만 흘려보낼 수 있는 장치에 의해서 전자가 이제 여기 이제 진공중을 이제 이동하면서 기체와 부딪혀서 빛을 발생시키는 방전이다. 여기는 일단 기압이 대기압보다 낮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기체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진공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기체를 일부 넣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기체가 들어가 있고, 여기 이동하는 전자들이 이 기체와 부딪혀서, 이 기체에 의해서 기체가 부딪혀서 빛을 발생시키는 그런 방전이다. 그래서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색상이 달라진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 제한된 전자라는 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제 전류가 제한이 안 되면은 전류가 무한 흘러서 아크가 발생이 되고, 또 플라즈마 상태가 형성되어서 여기가 전부 용융되어 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지금은 전부 LED 등이지만 과거에는 형광 램프를 사용했는데, 형광 램프에는 안전기라는 게 있습니다. 형광 램프 구조가 잠깐 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한다 이러면은, 이렇게 됐겠죠. 물론 여기는 AC입니다만은. 자, 여기서 우리가 스위치를 넣으면은 여기에 점등관이 있죠. 점등관에는 여기 네온가스가 들어가 있던가, 그래서 여기서도 거의 낮은 전압에서 방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방전을 하게 되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죠. 흐르게 되면은 이게 이제 튜브죠. 이게 형광등. 흐르게 되면은 여기는 가열되면 자유전자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열전자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이 점등관이 바이메탈에 의해서 붙었다가 딱 끊어지는 순간 여기 초크 코일에서는 높은 전압이 형성됩니다. 높은 전압이 형성되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에는 높은 전이차를 갖게 되죠. 그러면은 전이차가 나니까 여기는 전자들이 이렇게 교류니까 왔다 갔다 하겠죠. 이렇게 방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방전을 하게 되는데, 일단 여기 방전이 일어나면은 그 다음엔 전류가 점점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놔두면은 엄청난 전류가 흘러갈 겁니다. 근데 이 전류를 더 이상 흐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여기 초크 코일이죠. 초크라는 것은 쪼인다는 얘기죠. 막는다는 얘기죠. 전류가 많이 흘러가는 막는 코일. 그래서 전류가 많이 흘러가지 못하게 일정한 전류만 흘러가면서 방전하게 하는 것. 이것이 글로우 방전입니다. 그래서 형광등도 일종의 글로우 방전이라 말할 수 있죠. 만일 이게 전등이 이렇게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 초크 코일을 만일 쇼트시킨다, 이렇게 바이패스 시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바이패스 시키면은 초크는 전류의 흐름을 제한하는데 법비가 풀린 거죠. 그죠? 그럼 여기에 무한한 전류가 흘러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엔 여기서는 아크 방전이 일어나죠. 아크 방전이 일어나면은 이 형광등 밝기에 수십 배 밝기에 빛이 날 겁니다.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필라멘트가 전부 녹아버리죠. 그러면 불과 한 몇 초 사이에 이 형광등은 이제 녹아서 밝은 빛을 내고는 그 다음에는 이제 타버리는 거죠. 못 쓰게 되죠. 자, 이와 같이 코로나 방전은 이게 흐르는 전류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제한된 전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전자에 의해서 기압은 대기압보다 낮게, 그리고 여기에는 빛을 낼 수 있는 기체를 넣어서 방전시키는 것을 글로우 방전이라 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압력에 따라서, 여기에 이 튜브 안의 압력에 따라서도 이 글로우 방전 이 패턴의 모양도 뭐 좀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색상도 다르게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밀리미터 HG, 여기는 50, 3, 0.1, 0.03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대기압은 760이죠. 760에 비해서는 많이 낮은 압력, 각각 압력에 따라서도 모양과 색상이 달라진다. 그리고 전류 밀도를 제한하여 주로 형광등, 네온 사인 등에 이용한다. 이 전류 밀도를 제한을 해야 되겠죠. 자, 글로우 방전은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가이슬로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가이슬로관 또는 크룩스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가스를 우리가 일반적인 공기를 넣었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기일 경우에는 색깔이 글로우 방전 때 분홍빛의 색깔을 나타낸다. 일반적인 공기는. 또 나트륨을 넣었을 때는 노란색, 헬륨도 노란색, 네온은 빨간색, 아르곤은 보라색, 뭐 이런 식으로 기체에 따라서 색상이 좀 달라진다. 방전관 내에서 나타나는 방전으로, 방전관 내에서, 외부 방전이 아니고 방전관 내에서 나타내는 방전으로 관내의 전도도를 높여주는 이온 가스를 주입하거나 필라멘트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자유전자를 관내에 분표시켜 도전도를 높여준 상태에서 중고압을 양극에 인가해주면 쉽게 암극 방전이 일어난다. 자, 여기 필라멘트가 없을 경우에는 방전 전압이 높아야 되겠죠. 그죠? 높아야 되겠고. 그러나 필라멘트가 있어서 자유전자, 열전자를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주면은 비교적 낮은 전압에서 방전이 발생될 수 있겠죠. 이때 저압 또는 중고압을 양극에 인가해주면은 쉽게 아크 방전이 발생한다. 아크 방전이 발생을 타는데 전류가 딱 제한이 되면은 그게 이제 글로우 방전이 되겠죠. 아크 방전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만일 여기 초크가 없어서 아크 방전이 발생하게 되면은 대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류를 제한하여 아크 방전에 이르지 못하도록 전류를 제한한다. 전류가 제한된 상태의 방전을 글로우 방전이라 한다. 근데 이 글로우 방전의 정의가 이게 아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글로우 방전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글로우 방전의 현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일반적인 뭐 글로우 방전에 대해서 제한된 전자니 뭐 이런 건 없죠. 글로우 방전 찾아보면 뭐 압력에 따라서 모양과 크기가 달라진다, 가스에 따라 색깔이 달라진다 하는 정도는 있는데 다른 건 뭐 특별히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글로우 방전도 전류가 제한되지 않으면 아크 방전으로 발전해 간다. 주로 이제 우리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 즉 주로 이제 불을 밝히는 거죠. 색깔을 내는 거, 광고 간판으로 사용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네온 사인 이런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전류를 제한해서 아크 방전이 가기 전에 글로우 방전으로 이제 사용하는 형태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얘는 코로나 방전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아크 방전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아크 방전에 이르렀지만은 전류를 제한해서 아크 방전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태가 글로우 방전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코로나 방전. 자, 코로나 방전은 우리가 전력공학에서 전송 솔로에서 코로나 방전이 이제 일어난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하는데, 자, 코로나 방전은 두 전극 사이의 전압이 증가하면은 강한 전기장에 의해서 전자가, 이건 진공 중이지만은 공기 중에서는 이거보다 늦겠죠, 그죠? 이하의 속도에서 공기 분자를 전자가 때리게 되면은 산소의 경우는, 공기 중에 산소가 많죠. 공기 분자가 이제 쪼개져서 난원자로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O2가
O로 O수가 전자가 때리면은 O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O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얘들은 다시 재결합하려는 습성이 있으니까 다시 결합해서 O수가 되겠죠. 어떤 경우에 3개가 이제 결합하기도 되는데 이때는 이제 O3가 되고 오존이죠. 또 전자가 또 이게 오존을 때리게 되면은 얘는 이제 파란색을 나타낸다. 고유 색상인 파란색을 나타내면서 방전한다. 그래서 코로나 방전은 보면은 눈에 표시가 탁 나는 게 파란 색깔이 보이죠. 우리가 낙뢰 때에도 보면은 중심 아크 주변을 보면 좀 푸른색이 나타나요. 그게 이제 공기 오수를 분해시켜서 그게 다시 재결합되면서 O3가 되고 O3를 또 전자가 때려서 빛을 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란색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자, 이때는 절연 파괴의 임계 상태에 이르기 전이다. 절연 파괴가 일어나기 전이라 이 말이죠. 기체 원자에서 전자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전압이 여기서부터 쭉 높여갈 때 물론 어떤 극성이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또 다른다는 걸 앞에서 우리 공부했죠. 근데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압이 이 정도에서부터 우리 눈에 코로나 방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이러면은 상당히 높은 전압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방전이 계속돼요. 점점 더 심해지겠죠. 이 한계를 벗어나면 그 다음에 이제 아크 방전으로 이제 발전해요. 끝에서. 자, 코로나 방전 끝에서 아크 방전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 폭이 좁은 경우도 있고 넓은 경우도 있어요. 모양에 따라서.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아크 때 일어나는 현상과 요 코로나 현상, 이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하고는 특성이 좀 다른 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거든요. 자, 절연 파괴의 여기 임계 상태가 일어나기 전에 기체 원자에서 전자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 전자들이 가속되면서 이쪽 극에서 이쪽 극으로 전자들이 뛰어가면서 공기 분자들을 분해시켜요. 예를 들어서 O2를 O로 분해시킨다고 했죠. 그러나 이 O 자체, 이 원자를 때려서 원자와 전자를 이렇게 나누지는 않는 정도. 그 정도가 여기 이제 코로나 방전이에요. 공기 분자만을 때려서 분리 및 재결합하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의 기체가 분자에 비교적 저속의 전자 충격이 가해져서 단원자로 분리되고 재결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빛만 발생되는 단계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코로나 방전이죠. 여기서 전자들이 뛰어가는데 이쪽 극에서 이쪽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전자들이 날아가지만은 여기 공기 분자만을 분해 및 재결합시키는 그런 정도에서 코로나 방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파란 빛깔만 보이고, 자, 이때는 전압을 줄이면은 다시 코로나 방전은 사라지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전개의 세계를 더 증가시키면은, 전압을 더 높여가면은, 그 다음에 기체의 단원자가, 요런 이제 예를 들어서 O2가 O로 바뀌었죠. 그죠? 그러면 이게 다시 이쪽에 돌아와서 O3도 되고 O3도 되고 하는 이 과정이 반복되는 게 코로나 방전이라 이러면은 여기 기체의 단원자가 분리가 됩니다. 이게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 즉 전자와 원자로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어서 이렇게 이온화되면, 여기 이온화라는 말은 우리가 분자든 원자든 어떤 극성을 띄우면서 나눠지는 거. 그러니까 극성이 없었는데 나눠지면서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원자, 전자 또는 분자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이온화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온화, 전자와 원자로 이렇게 이온화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온화 되면은 여기 전자는 플러스 쪽으로, 원자는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하겠죠. 원자는 무게도 무겁죠, 그죠? 하면서 여기에 충격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때려서 열전자가 발생되고, 여기에 때려서 더욱더 열전자가 발생되고, 이래서 더욱더 아크 방전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그 전기가 흐르려면은 전자가 많아야 돼요. 전자 또 양자가 많아야 되잖아요. 이게 많아야 되는데 이거 깨져 갖고 많이 생겨버리니까 급속히 이제 임피던스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급속히 전도도가 증가되죠. 그래서 전자들이 증가하고 해서 고열이 이제 발생이 되면서 이제
이제 아크 방전 일어나서 플라즈마 채널이 형성되는 거죠. 이렇게 플라즈마 채널이 형성되면 저항이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자, 동일 전압의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 전압을 낮추어도 방전은 계속돼요. 방전을 멈추게 하기 어려워요. 이 방전을 멈추는 걸 소호라고 그랬죠. 소호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동일 전압에서 도체를 굵게 하면은 전하가 분산되어 전기의 집중을 막아 코로나 방전을 약화시킬 수 있다. 코로나 방전 시 전압을 낮추면 방전이 이제 멈추게 된다. 자, 코로나 방전 시 전압을 낮추면은 방전이 멈춘다. 그죠? 아크 방전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 방전 시에는 전압을 낮추면은 아크 방전이 멈춰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둥근형일 경우에는 아크 방전도 전압이 높아야 일어나죠. 다른 것보다 전압이, 그죠? 높아야 발생이 되잖아요. 뾰족한 것보다는 높아야지 발생이 된다. 그럼 물론 코로나 방전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코로나 방전도 이게 둥글면은 뾰족한 것보다는 방전이 일어나기가 더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크 방전. 우리가 처음에 글로우 방전, 그 다음에 코로나 방전, 마지막에 이제 아크 방전. 이 아크 방전도 낙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죠. 낙내에서는 전부 아크 방전이니까요, 그죠? 아크 방전에 의한 플라즈마 방전. 근데 플라즈마 방전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플라즈마 현상. 자, 두 전극 사이의 전압이 증가하면 먼저 코로나 방전 현상이 일어난다. 서서히 전압을 증가시키면. 자, 여기는 그냥 넓적한 평판이고요. 이렇게 넓적한 철판이고, 여기는 돌침, 여기는 쌍극자. 뭐 여기가 이제 플러스 라인이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되겠죠. 여기는 플러스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자료는 제가 옴니 LPS에서 참고를 했습니다. 옴니 LPS. 자, 여기 간격은 20cm고요. 20cm. 자, 20cm면은 원래는 우리가 1cm에 3만 볼트 방전이, 그죠? 1cm에 3만 볼트. 그러면은 10cm에는 30만 볼트. 그죠? 그리고 20cm에는 그러면은 60만 볼트가 돼야 되나요? 그죠? 엄청 높아야 되는데, 근데 조건에 따라 다르다고 그랬죠. 조건과 환경, 배치, 모양. 여기는 보면은 20cm인데 방전이 10만 볼트 넘어가니까 방전이 생겼어요. 아크 방전이. 여기는 지금 30만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파센의 법칙에 의해서도 보면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압이 높아지긴 하지만은 비례 관계가 아니다. 정비례 이하다 그랬죠. 정비례 이하니까 전압이 낮다는 얘기죠. 더 낮은 전압에서 방전이 된다 하는 것이고. 자, 여기도 보면은 20cm인데 4만 볼트에서부터 코로나 방전이 시작돼요. 4만 볼트. 원래 1cm에 3만 볼트의 방전이 일어나는데, 아크 방전이. 요거는 그거보다 조금 높은 4만 볼트가 20cm면 상당히 넓잖아요. 넓은데 코로나 방전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40kV, 4만 볼트에서부터 코로나 방전이 시작돼서 10만 볼트가 넘어가면은 이제 아크 방전을 바뀌어요. 그리고 보면 여기 이제 코로나 방전이지만, 코로나 방전이 지금 처음에는 파란색만 보이죠. 이 하얀 거 이런 건 안 보입니다. 파란색만 보이다가 이게 점점 심해지면 나중에 여기 이제 아크 방전 같은 것이 이제 서서히 이제 커가면서 나중에 아크 방전이 나죠. 이와 같이. 이제 아크 방전이고, 여기는 이제 코로나 방전. 코로나 방전은 공기 중에 오존을 전자가 부딪히면서 빛을 내는 거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래서 이 코로나 방전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코로나 방전. 여기도 코로나 방전. 이거는 아크 방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아크 방전을 해도 주변에는 이 코로나 방전도 그대로 남아있네요. 그죠? 파란색이 있잖아요. 여기 주변에도 산소가 이제 오존이 부딪혀서 이렇게 파란색을 나타낸다 하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네요. 여기도 잠깐 볼까요? 전압이 증가하면 코로나 방전 현상이 나타나고, 전압이 더욱 증가하면 코로나 방전이 더욱 활발해지고, 코로나 방전 통로의 중심이 이원화되며, 코로나 방전의 중심이 이원화되며
고열이 발생하여 플라즈마로 변해간다. 여기가 이제 플라즈마 현상이 나타나네요. 그죠? 이온화된 전자와 원자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며,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 코로나 방전에 의해서, 여기죠. 여기는 이게 코로나 방전이지만 이 내부는 플라즈마죠. 이게 플라즈마 상태니까 이온화된 거죠. 여기에 기체 원자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온화되어 가지고 이렇게 플라즈마로 된 상태인데, 자, 여기서 전자는 이렇게, 원자는 이렇게 이동하겠죠. 이렇게 이동하면서 전류 밀도가 상승하겠죠. 전압이 이제 조금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도전율이 이제 급격히 상승을 해서 절연 상태가 이제 붕괴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절연 상태가 붕괴가 되면은 여기 전압이 유지가 되는 한은 이 아크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아크를 어떻게 꺼야 되느냐, 소화시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뒷부분에 오늘 잠깐 소개하기로 하고요. 플라즈마 방전 상태에서는 전압이나 전류를 충분히 줄여야 방전을 멈출 수 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전압을 줄이면 없어져요. 전압을 줄이면 다시 이게 사라집니다. 근데 여기는 전압을 원만큼 줄여갖고는 사라지질 않아요. 전압을 쭉 줄여도. 왜? 여기가 이미 도선으로 연결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도전체예요. 이건 도전체가 아니에요. 근데 여긴 도전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압을 줄여도 계속 이 방전이 이어집니다. 이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전압을 그래도 저항은 좀 있을 거니까, 그죠? 저항은 좀 있기 때문에 아주 전압을 완전히 낮춰버리면은 꺼질 수 있겠죠. 아니면은 초크 코일처럼 전류를 제한해서 전류를 아주 줄여주면은 이제 방전이 이제 끝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압은 어떤 식으로 이 아크를 없애는가 하는 건 뒷부분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코로나 방전에서 플라즈마 방전으로 전환되는 것. 자, 이게 이제 코로나 방전인데, 코로나 방전도 처음에는 이런 게 안 보여요. 그냥 이렇게 파란 색깔만 이렇게 파랗게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게 점점 이제 전압이 높아지면은, 여기에는 밀도가 높죠. 그죠? 여기에는 밀도가 높고, 온도도 높을 겁니다. 여기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기체 분자들이 쪼개져서 기체 원자가 되고, 기체 원자들이 다시 전자를 부딪혀서 이온화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서 전자 전류가 많아져서 좌우로 아래 위로 전자와 또 원자가 나눠지어서 많이 흐르게 되면서 이런 이제 플라즈마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전압이 좀 높아지면은 이 플라즈마가 점점 더 길어집니다. 지금 보면 거의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죠? 쭉 이렇게. 근데 여기서 전압이 조금 더 높아지면은 이게 좀 더 내려오겠죠. 그죠? 좀 더 내려오면은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아크가 발생되는 거죠. 아크가 발생되면서 이 안에는 플라즈마 기체들이 전자와 또 원자를 도전체로 내놔서 이게 채널이 형성되는 거죠.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채널. 이 채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압이 유지되는 한 이게 꺼지질 않아요. 이걸 끌려면은 뭘 절연체로 확 막아버리든가, 아니면 엄청난 바람으로 불려버리든가, 갑자기 진공으로 만들든가, 아니면 갑자기 높은 압력으로 만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되겠죠. 여기서도 코로나 방전, 또 그리고 아크 방전, 코로나 방전과 아크 방전 사이에 임계전압입니다. 자료는 옴니 LPS에서 카피해왔고요. 저는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만 여기 들어가시면 동영상으로 직접 모든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돌침, 여기는 브러쉬, 여기는 쌍극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격거리가 20cm고 지금 현재 상태는 여기가 10만 2000V, 여기는 11만 5000V, 여기 13만 7000V 지금 이렇게 가해졌습니다. 지금 상태는 아크 방전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에요. 여기 보면은 얘는 코로나 방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얘는 4만 볼트부터 코로나가 이렇게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직 코로나 방전이 보이질 않아요. 지금 10만 볼트인데도 코로나 방전이 보이지 않아요. 여기는
지금 13만 7천 볼트인데 아직 코로나 방전이 유지돼요. 아크 방전 안 되려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만 이제 전압이 넘어가면은 이제 아크 방전으로 전부 발생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아크 방전 직전인데도 코로나 방전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코로나 방전이, 이 코로나 방전은 이게 전압을 줄여주면은 아크 방전은 안 일어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옐로우 카드라 볼 수 있겠죠. 여기는 옐로우 카드가 없어요. 바로 레드 카드입니다. 이거는 그런 모양에 따른 특성의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여기는 지금 막 방전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전압은 거의 차이가 없죠. 전압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아크 방전이 일어난 상태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피레침 형태가 어떤 형태든 방전은 일어난다. 조금 이제 여기는 낮은 전압, 여기는 조금 더 높은 전압, 여기는 조금 더 높은 전압에서 방전이 되었지만은 이건 이격거리가 20cm 간격. 그런데 이것이 또 이격거리가 더욱더 멀어지고 또 내부가 아닌 바깥 환경 또는 바람이 부는 경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변화 요인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이 모양들도 영향이 있지만은 외부에 바람이 부느냐 안 부느냐 뭐 거리가 뭐냐 가까우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이 있다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피레침을 어떤 걸 선택하든 간에 낙뢰는 들어올 수 있다. 여기는 좀 높기 때문에 얘는 낙뢰가 안 들어올 것이다. 얘는 낮기 때문에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낮을 때는 비록 뇌전압이 낮을 때는 이게 들어오든 뭐 어떤 뇌전압이든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얘도 낮은 전압일 때 들어왔다. 뭐 문제 없습니다. 근데 높은 전압이 문제죠. 뇌 전류가 아주 많을 때, 엄청난 낙뢰가 들어왔을 때는 이것도 들어오고 이것도 들어오고 이것도 들어오죠. 그죠? 높으니까 전압이 들어오는데, 그럼 이게 효과가 있느냐 이게 효과가 있나 이게 효과가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세 개 다 똑같아요. 높은 전압에서는. 이때는 뭐가 중요하냐, 이때는 밑에 접지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피레침 종류도 중요하지만은 또 이제 접지도 중요하다. 안테나의 모양에 따라서 이런 특성의 차이는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뇌전압이 낮을 때는 뭐 이거든 뭐 들어와도 그만 안 들어와도 그만이지만, 그러나 높은 전압일 때는 다 들어온다. 그때는 다 들어오면은 효과는 접지가 좋은 것이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자, 이것도 하나 좀 참고로 우리가, 자, 이게 아크죠.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제 아크가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요. 그 어떤 이 동영상 보면 어떤 선이 여기 와서 떨어지면서 여기에 순간적으로 스파크를 일으켰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그 스파크의 열기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아크가 이제 형성이 됐죠. 아크가 여기서 요점에서 요점 사이에 아크가 이렇게 생겼지만, 이건 열기니까 뜨겁잖아요. 뜨거운 거 이거 상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하면서 바람에 날려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꼬불꼬불 하면서 뭐 여기 한참 돌았네요.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온 겁니다. 이 길이를 따지면은 이게 뭐 엄청나게 길 거예요. 지금 이 그림에 봐서 여기서도 이것이도 뭐 사진에 보면은 한 2m 거리가 되나요? 근데 이렇게 돌아오는 거리를 따지면은 뭐 한 7, 8m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아크가 발생이 되면은 이것이 이제 플라즈마 상태가 되죠. 공기가 플라즈마 상태가 돼가지고 도전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전기가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선을 타고 바람이 부니까 바람을 타고 그냥 계속 날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쭉 가면서. 그리고 여기에 나무가 있어 그쪽에 가서 어떻게 이게 바람에 불리고 이래서 끊어졌는데, 이런 현상이 있다. 일단 아크 방전이 발생이 되면은 끊기 어렵다 하는 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여기에 이 선과 이 선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끊었어요. 물론 집게를 찝고 툭 떨어지지 않게 집게를 다 찝고 딱 잘랐는데 이제 아크가 이제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걸 쭉 당기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딸려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위험하겠죠, 그죠?
바람이 반대로 불면 괜찮은데 이럴 때는 바람을 등지고 작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변전소 같은데 여기가 이제 절로 차단기죠. 여기하고 여기하고가 원래 이렇게 붙어 있었죠.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절로 차단기가 차단하면서 이렇게 여기서 차단하면서 이 끝에서 이제 아크가 일어나가지고 아크가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서 있는 거 보니까 한 요 정도 되는데 이게 높이가 굉장히 이제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아크가 해보세요. 쭉 올라가고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와서 뭐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오는데 물론 여기에 뜨거우니까 상승 기류가 생겨서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바람이 안 불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이걸 멀리 날려주면은 끊어지는데 바람이 안 불고 조용한 날씨 속에서 이걸 차단하면은 이것이 물론 계속 올라가면 끊어지긴 하겠지만은 한참 동안 이 아크가 살아있게 됩니다. 또 여기는 또 여기 변압기에서 여기처럼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났는데 이 열기가 올라가니까 이 열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자유전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선간에 여기 보면 여기하고 사이에 이제 이 열기가 이렇게 퍼져가지고 여기가 불이 나면서 열기가 퍼져가지고 여기에 이제 아크 방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크가 이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고압선이 이렇게 아래 위로 있다. 그럴 때 밑에서 우리가 뜨거운 열기를 가하면은 아크 방전이 쉽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열전자들이 여기로 올라가기 때문에 열전자들이 여기 가서 도전체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아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보면은 여기 어떤 브레이커 스위치 같은 게 있었어요. 스위치 같은 게 있었는데 이분이 이걸 내리더라고요. 이걸 딱 내리는 순간 이런 아크가 생겼어요.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스위치를 접속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접속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꼭 이렇게 차단할 때 이 아크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 아크가 소화가 안 돼. 이렇게 났는데 이것이 확대돼 가지고 이것도 변전소 같아요. 근데 여기 변전소 시설이 이게 다 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크 방전 시 이 소호하는 문제,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마지막 번째인데 전송로를 차단 시 이제 아크 방전이 이제 발생한다. 이 아크 방전을 그러면 어떻게 해서 차단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잠시 좀 우리가 공부했던 파센의 커브를 이용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자, 아크 방전의 소호 방법. 소호라는 것은 소화시킨다는, 호는 아크를 소화시킨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 V12 베컴 서킷 브레이커, 또 ACB 에어 서킷 브레이커, ABB 에어 브라트 서킷 브레이커, 이제 우리 세 가지 SF6 가스 뭐 한 네 가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자, 베컴 서킷 브레이커는 우리가 고압 차단 스위치죠. 여기는 고정 접점과 가동 접점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거죠, 그죠? 접점 이렇게 있는데 이게 고정 접점이고 이 가동 접점이 올라가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안을 진공을 하는 겁니다. 진공. 우리가 파세닉 커브에서 진공일 때는 그 전염 파괴 전압이 높아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개 10의 마이너스 4승 토르야. 여기서 보면 10의 마이너스 4승이면 여기네, 그죠? 여기. 자, 이 커브는 간격이 1토르 0.1cm, 1mm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0.1cm, 즉 1mm 간격에서 10의 마이너스 4승 압력일 때, 그죠? 그러면은 뭐 0.0001 이래 되나요? 그 정도의 압력일 때 브렉다운 볼테이지가 10만 볼트가 되네요, 그죠? 1mm에 10만 볼트. 상당히 성능이 좋죠, 그죠?
그래서 붙었다가 딱 떨어져도 10만 볼트 정도 되고, 10만 볼트 정도 되니까 뭐 브레이크다운 볼트지 정도 되니까 견딜만 하죠. 그런데 떨어지는 순간에는 아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크가 쭉 이어져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진공 속에서는 아크가 발생할 수 없잖아요. 공기가 없으니까. 전자가 기체를 때려야지 어떤 아크를 만들 수 있는데, 아크를 만들 수 없고 또 플라즈마를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온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아크는 자동으로 소화가 된다. 그래서 일종의 이온화를 억제하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ACB는 기중 차단기라고 이제 하는데, 공기 중에 이건 좀 저압에서 사용을 합니다. 저압이라도 아크가 발생되죠. 저압이라도 뭐 많은 전류가 흐른다든가, 많은 전류가 흐르는 회로를 차단한다든가, 아니면은 유도 부하를 차단한다든가 할 때는 이 접점에 심한 아크가 발생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가 고정 접점이고 여기가 가동 접점입니다. 왜 붙어 있다가 딱 떨어지면 여기에 아크가 발생이 되죠. 근데 아크가 발생이 되면은 이 아크는 이 공기 중이기 때문에, 이 뜨거운 열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자, 여기서는 아크가 꺼지지 않죠. 여기서는. 왜냐 이러면은 충분히 가속할 만한 공간도 되고 뭐 공기 중이고 이러니까 아크가 계속 살아있게 되죠. 그런데 이 열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여기가 여기 이제 격벽이 쳐져 있는, 이 철로 격벽이 쳐져 있는 이 공간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얘가 아크가 이 속에 들어가면은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크는 뜨거우면 이온화 되잖아요. 근데 이 뜨거운 이온들이 이 철 속으로 갑자기 딱 들어가게 되면 냉각이 되니까 이온들이 다시 재결합해 버리게 되는 거죠. 저희들끼리.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아크는 발생될 수 없는 것이고, 또 이 속에 들어가면은 요 칸칸의 전압이 낮아지잖아요. 전압이 낮아지니까 이 아크 극절에 들어가면은 전자들이 가속할 만한 시간이 부족해요. 가속할 만한 거리가 안 됩니다. 말하자면 비행기로 말하면 활주거리가 안 되는 거죠. 짧아요. 그러니까 이 아크가 멈춰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안에서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전자의 속도를 약화시키고 냉각시키는 방법으로 기중 차단기는 아크를 소화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ABB는, 자, 여기가 이제 고정 접점이고 이게 이제 가동 접점이라 이러면은 이게 붙어 있다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떨어질 땐 여기에 아크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아크가. 그럼 여기에서 제곱센치당 10에서 30kg이니까 엄청난 압력이죠. 그죠? 이 압력에 가스를 확 불어주면은 여기 아크가 이쪽으로 확 날려가 버립니다. 이쪽으로. 날려가면 여기도 격벽이 있죠. 그죠? 이쪽으로 휙 날려가 버리니까 아크가 차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차단하는 방법도 있고요. VCB, ACB, ABB, 또, 그러니까 파생의 커브로 말하자면은 여기 이제 VCB는 이쪽이죠. 이쪽에 VCB. 또 그리고 ABB는 이쪽이죠. 그리고 기중 차단기 ACB는 이 공간이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소화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이제 ALTS나 뭐 다른 장비들에는 저 SF6 가스가 요즘 많이 들어간다. SF6 가스는 다른 장치가 필요 없으니까 부피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진공이나 고압은 ABB 말고 또 고압 속에서 이렇게 차단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모두 장치가 많이 들어가고 부피가 많이 차지하죠. 여기 SF6 가스 같은 경우에는 가스만 주입을 하면은 간단하니까 이게 오늘날에는 이것을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특고압 전로 차단기에도 SF6 가스를 이제 사용한다. 불활성 기체이고 전도성이 아주 떨어지는 그런 가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 범위는 이 부분이 되겠죠. 이 가스를 해도 어느 정도 대기압이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압력을 높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파센의 법칙인 파센의 커브를 기준으로 해서 아크 특성에 대해서 쭉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낙뢰를 일으키는 뇌운의 발생과 또 뇌운에 의해서 어떤 원리로 낙뢰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